혹시 통장에 100만 원, 500만 원 모을 때까진 이거 언제 불어나나 싶어 한숨만 나오지 않으셨나요? 커피값 아끼고 점심값 줄여봐도 잔고 숫자는 거북이처럼 기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천만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엔진을 단 것처럼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무섭게 빨라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0에서 2천 구간을 지나 폭발적 가속을 경험하게 될 부의 물리 법칙을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왜 누군가는 평생 제자리 걸음이고 누군가는 어느 지점부터 자산을 무섭게 불려 나가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적금도 붓고 재테크 유튜브도 보지만 정작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것 같아 경제적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경제적 엔진을 어떻게 예열해야 하는지 확실한 해답을 얻어 가실 겁니다. 많은 분이 돈은 정직하게 한 계단씩 쌓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의 축적은 계단이 아니라 스노우볼, 즉 산 정상에서 던진 작은 눈뭉치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눈덩이가 스스로 회전력을 갖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크기, 그게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이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어떤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 가속도가 붙는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의 2천만 원 구간에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0원에서 1천만 원을 모으는 것과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을 만드는 것 중 무엇이 더 힘들까요? 물리적인 난이도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일까요? 0에서 시작할 때는 오로지 나의 순수 노동력과 처절한 인내심만으로 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요즘 은행 금리인 연 2.5% 예금에 넣어봐야 한 달 이자는 세후 1,700원 수준입니다. 편의점 껌 한 통 사면 끝나는 돈이죠. 내가 한 달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인간의 뇌는 이렇게 아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나 라는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지출을 해버리며 다시 0으로 돌아가죠. 이 0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산이 자가발전을 시작하는 2천만 원까지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 하필 2천만 원일까요? 수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연 3% 수익률만 잡아도 2천만 원의 연 수익은 세후 5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죠. 이 5만 원이 작아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약 10%의 저축액을 매달 보태주는 셈입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이 종잣돈의 크기는 더 중요해집니다. 내 저축액에 돈이 벌어온 돈이 합쳐지기 시작하는 유의미한 첫 지점이 바로 2천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레이스에서 2천만 원을 넘긴 시점부터는 나라는 엔진 옆에 자본이라는 보조 엔진이 드디어 시동을 거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저축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선형이 아니라 지수 곡선을 그리며 꺾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봐도 2천만 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은 조금만 마음먹으면 하루만 해도 써버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은 인간의 심리의 보존 본능과 손실 회피 성향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단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2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비 습관을 완전히 재설계하게 됩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해보고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등 경제적 군사를 뺀 상태가 되죠. 즉,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기초 체력이 국가대표급으로 올라왔음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이 근육이 형성된 사람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가는 길을 훨씬 수월하게 느낍니다. 이미 안 쓰는 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판이 바뀝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100만 원이 전 재산일 때는 주식 한 주 사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있으면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현금 흐름의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2천만 원을 배당률 4%인 우량주에 넣으면 연간 80만 원의 현금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의 매달 통신비를 돈이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위기 시 대응력이 생깁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현금이 없는 사람은 공포에 떨며 투매하지만 2천만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박앤세일이라며 좋은 자산을 살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 당장 그만둬도 몇 달은 버틴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냉철한 경제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나도 예전에 2천만 원 모아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자, 여기에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천만 원을 모으자마자 그 가속도를 즐기기도 전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 교체나 무리한 소비입니다. 엔진이 이제 막 예열되어 쌩쌩 달리려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 연료를 다른 곳에 쏟아버리는 격이죠. 2천만 원부터 시작되는 가속도를 제대로 느끼려면 그 돈이 다시 5천만 원,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자본의 재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소비의 유혹을 참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엔진 예열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이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월급날 무조건 일정 금액이 별도의 종잣돈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둘째, 단위의 단순화입니다.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보지 마세요. 500만 원씩 4번의 퀘스트를 깬다고 생각하세요. 첫 500만 원이 가장 힘들지만 네 번째 500만 원은 빛의 속도로 모일 겁니다. 셋째, 가짜 부자와의 결별입니다. SNS 속 명품과 슈퍼카는 여러분의 가속도를 뺏어가는 흡혈귀들입니다. 그들이 2천만 원을 소비할 때 여러분은 2천만 원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2천만 원을 모은 사람이 5천만 원까지 가는 시간은 0에서 2천만 원까지 걸린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 시간은 더 짧아지죠. 이게 바로 부의 가속도, 즉 자본의 자기 복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전력 질주하며 엄청난 연료를 태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륙하고 나면 훨씬 적은 연료로도 더 멀리, 더 빨리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엔진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비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산 2천만 원이 부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2천만 원을 모으는 것을 인생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둘째,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루함과 고통을 내 인생의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2천만 원이 모이기 전까지는 수익률 몇 %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여러분의 노동소득을 어떻게든 더 많이 저축 통장에 밀어 넣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돈은 결코 정직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곡선은 수직으로 상승할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경제 지식과 마인드셋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가속도 엔진을 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